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4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멤버십 열릴 것 같은데 조금만 이제 가입 한 번씩 해주시고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내일 총 7가지 경기 분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잘 들어주시고 자기 분석이랑 한번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캔자스 워싱턴부터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캔자스 먼저 살펴볼 텐데 이 매치업은 사실 뭐 캔자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 매치업인데 내일 이제 수입전이거든요. 내일 이제 수입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타격 사이클이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 있다 라는 이런 변수들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캔자스 선발 이 세스 루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나쁘진 않았어요. 22경기 나와서 127.1 동안 1.2의 WHP와 3.46의 ERA 나쁘지 않게 잘 해준 건 맞는데 다만 이번 시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직선 구종이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밸류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사실 성적이 좀 하락했죠. 하락했고 좌타자를 만났을 때 조금 부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누가 있냐면은 뭐 우드라든지 에이브람스라든지 뭐 가르시아, 뭐 로우, 뭐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은 뭐 스위치 히터 벨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 5경기 워싱턴이 팀 타율이 2할 8푼 1리까지 그 다음에 이제 홈런도 6방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에다가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루고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높게 잡아주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루고에 대한 기대치를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고 싶어요, 사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워싱턴의 선발은 제이크 어빈이 등판합니다. 15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그 다음에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뭐 지난 시즌보다도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달 2번의 경기 나와서는 안 좋았거든요. 이제 9.1이닝 던져주면서 16피안타 8자책 ERA로 환산한다면 7.71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이게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서는 사실 화력존으로 조금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팀 다 사실 낮 경기에서 강한 팀은 아니긴 하거든요. 빠따가. 다만 뭐 상성이라든지 최근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빠따가 터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워싱턴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9.5 오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미러키랑 피츠버그 경기 살펴볼게요. 자, 이 경기는 이제 미러키가 스킨스까지 잡아내고 왔거든요. 째껴내고 왔고 연승 구간이 11연승 구간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연승이 길어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진짜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상에는 이 반대팀을 보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스킨스도 털리고 왔는데 켈러로 이 미러키의 타선을 지금 막아줄 수 있을까? 있을까요? 자, 미치 켈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이번 시즌 이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나쁘지 않습니다. 무타전팅이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싱커가 좀 밋밋하게 들어가면서 좌타자를 만났을 때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러키에는 누가 있냐면 누가 있죠?
뭐 옐리치라든지 뭐 플레릭이라든지 뭐 투랑이라든지 괜찮은 좌타 라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다가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9푼 1리, 게다가 이제 또 홈런이 13방. 그래서 이번 시즌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펀치력이 많이 좀 떨어지면서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뭐 타율도 최근에 괜찮고 홈런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득점에 대한 지원은 리그 전체 1위가 지금 달성이 되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켈로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일 잘 던진다라고 한다면 한 6-3 정도 될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미러키의 선발은 브랜든 우드로프가 등판을 하는데 15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업 이렇게 투구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워낙에 이 직선 구종에 대한 뭐 밸류도 좋고 구위가 좋다 보니까 압도적인 볼 3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5.1 동안 0.65의 WHP와 2.29의 ERA, 볼넷이 딱 6개밖에 없고요. 삼진이 45개. 압도적이죠, 사실. 근데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피홈런이 조금 많긴 하거든요. 35.1 동안 7개면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상대가 누구다? 피츠버그다. 이번 시즌 이 피츠버그는 리그에서 가장 펀치력이 떨어지는 팀이다 라는 점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게다가 이제 원정에서의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607. 리그 전체 꼴찌에다가 내일 낮 경기입니다. 낮 경기에서의 팀 오페이스는 몇이다? 0.631. 리그 전체 역시나 꼴찌. 그래서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사실 뭐 최근 컨디션이라든지 뭐 내일 경기에서의 상성, 그 다음에 경기 컨디션까지 감안해 봤을 때 빠따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저는 사실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미러키의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텐포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러키가 이 11연승을 끊어질 만한 지표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미러키 승, 그 다음에 이제 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랑 콜로라도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물 한 잔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좀 세인트루이스에 대한 선호도가 그래도 좀 높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순수 팀 밸류에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이번 시즌 그래도 5할이 넘어가는 승률을 기록 중인 팀이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승 승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많이 나는 상황이고, 다만 좀 거슬리는 게 오늘 2차전이었죠.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플랜드를 만나서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고 왔거든요. 영봉패를 당하고 왔다라는 점은 분명히 거슬립니다. 게다가 세인트루이스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몇 득점이다? 2.4득점에 그치고 있어요.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라는 점은 좀 거슬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줘야 될 거는 이 세인트루이스의 빠따의 타선의 반등 가능성, 이걸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콜로라도의 선발은 오스틴 곤버입니다. 자, 146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뭐 너클 커브, 체인지업 이렇게 던져주는데 뭐 구속도 느리고요. 구위도 약하고 장타에 대한 억제도 사실 잘 안되거든요. 이번 시즌 10번의 경기에서 49.2이닝 동안 64개의 피안타와 12개의 피홈런, 14개의 볼넷, 1.57의 WHP와 6.52의 ERA. 다만 이 친구가 한 번씩 잘 던져주는 경기는 어떤 경기죠? 이 체인지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커브라든지 이런 좀 타이밍을 뺏는 구종의 약한 팀을 만났을 때 한 번씩 잘 던져주기는 해요. 근데 불행히도 세인트루이스는 이번 시즌 이제 밀어치는 데에서의 강점이 또 명확한 팀에다가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뭐 커브라든지
이런 구종에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오스틴 곰보의 활약 가능성보다는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에서의 반등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싶습니다. 높게 보고 싶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맥그립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8번의 경기에서 45이닝 동안 1.2의 WHP와 4.4의 ERA, 이닝 대비했을 때 볼넷이 거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5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레파토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제구 능력이 좋아요. 보더라인 피칭이 가능하다. 높은 직선 구종에 이제 밸류까지, 그리고 이제 익스텐션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가 여기에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뭐 빠른 공에 대한 강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트 중심에 잘 맞춰주는 팀도 아니고 코어 스피드에서의 밖에서의 이 콜로라도의 빠따 자체도 팀 오페이스가 몇이죠? 원정에서 0.644입니다. 리그 전체 28위.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맥그리비를 공략해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부진 중인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경기로 좀 타이틀을 말씀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뭐 세인트루이스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라든지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마가님 추천 자,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 텍사스랑 애리조나 볼게요. 텍사스, 애리조나.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최근의 흐름이 두 팀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텍사스가 최근 5게임에서 몇 승? 1승. 애리조나가 몇 승? 4승. 흐름은 애리조나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텍사스는 사실 뭐 득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워낙에 좀 떨어져 있는 팀이었다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평균 실점이 3.58 실점, 리그 전체 1위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5실점까지 실점 비율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수비에서의 실책도 이제 한 번씩 나오고 있고 이 불펜에 대한 이런 과부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방어율도 좀 올라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이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조금 무너진 듯한 느낌? 좀 거슬립니다. 그럼 결국에 뭐다? 선발이 좀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메리 켈리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24번의 경기에서 138.2이닝 동안 1.08의 WHP와 3.38의 ERA. 이번 시즌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약간 커맨드가 흔들리는 경기가 좀 많다 보니까 좀 흔들리는 경기가 많다 보니까 좀 불안해요, 사실. 텍사스가 이 켈리가 8월달 좀 2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10이닝 동안 6자책 5.4의 ERA 좀 불안했고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직선 구종에 대한 강점이라든지 좀 빠져나가는 공에 대해서 버텨줄 수 있는 선구 능력까지 있는 팀에다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너무나도 또 잘 돼주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좀 거슬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켈리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일도 텍사스는 어느 정도의 실점률이 아마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애리조나의 선발은 잭 갈렌이 등판합니다. 149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너클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뭐 여러가지 구종을 던지는데 최근 2경기 연속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경기 뭐 9위라든지 최근에 볼끝이 조금 살아나 주다 보니까 경력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텍사스는 조금 크리티컬한 이런 포인트가 뭐냐면은 뭘까요? 낮 경기. 낮 경기에서의 팀 OPS가 0.633. 몇일까요, 이게? 리그 전체 29위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애리조나가 역배를 받을 만한 근거가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역배를 받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애리조나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샘프랑 샌디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프 샌디. 자, 원정팀 이제 샌디가 4연승 구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이슈는 이 다저스랑 승률이 이제 똑같아졌거든요. 승수 차이가 안 납니다. 동률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샌디가 이기고 다저스가 지게 된다고 한다면 단독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기다. 뭐 중요한 경기가 되겠죠. 자, 내일 여기서 샘프의 선발은 이제 턴 카더웨이가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그 다음에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뭐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뭐 여러 가지 구종을 던지기는 하는데 뭐 전체적인 스터프 자체가 그렇게 좋은 유형은 아니고 볼지도 조금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샌디에고가 이렇게 빠른 공에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니지만서도 최근에 이제 타격감이 나쁘지 않고 밋밋하게 들어오는 공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볼게요. 그래서 이 카이웨이한테 샌디에고의 타선이 틀어막히는 느낌은 아니다. 반면에 샌디에고의 선발은 피베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되게 좋아요. 23경기 나와서 134.2이닝 동안 0.96의 WHP와 2.94의 ERA. 안정감이 되게 좋은데 특히나 이닝 대비했을 때 이 삼진 비율이 되게 좋거든요. 볼삼비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친구의 이제 불안 요소는 뭐죠? 띵공 유형의 투수라는 점. 생각보다 이 피홈런이 한 번씩 잘 나온다는 점. 이게 좀 불안한데 내 경기의 컨디션이라든지 상대를 감안해 봤을 때 피베타에 대한 기대치가 저는 되게 높다고 봐요. 왜냐면은 샘프는 이번 시즌 이 펀치력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피베타 상대로 홈런 칠 수 있는 타자를 생각해 보면 누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내일 경기장이 될 오라클 파크. 이 경기장 자체도 투수에게 굉장히 친절한 이런 구장이기 때문에 투수 친화 구장이기 때문에 피베타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 샌디에고가 조금 마진을 남겨주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 뒷심 싸움 구간은 뭐 샌디에고 지금 뭐 선발 싸움에서 이기고 가면은 웬만하면 좀 마진 지켜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종합해보면 요거는 뭐 샌디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볼티모어 시애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티모어 시애틀. 자, 이 매치업은 양 팀의 선발이 이제 트레버 로저스와 그 다음에 이제 로건 길버트가 등판을 하거든요. 트레버 로저스와 이제 로건 길버트. 뭐 타이틀을 달아주자면은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로저스는 사실 이번 시즌 볼티모어가 가장 좀 암울한 부분 선발 싸움에 있어서 맨날 터지고 들어간다 라는 부분을 조금 메꿔준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총 10번의 경기에서 62.1이닝 동안 0.83의 WHP와 1.44의 ERA. 로저스 아니었으면 이거 29이나 30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구위가 정말 좋죠. 구위도 좋고 뭐 이제 볼끝도 좋고 익스텐션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출루 자체를 억제해주면서 땅볼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뭐 그냥 압도적이에요.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2푼 1리까지 좀 내려와 있는 구간에다가 뭐 원하는 만큼의 득점에 대한 지원도 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사실 겨우 이겼죠. 1대 0으로. 로저스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을 수밖에 없다. 일단은 뭐 크레모한테도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됐다 보니까 로저스를 만나서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될까요? 좀 쉽지 않다고 볼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시애틀의 선발은 길버트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스플리터, 커브까지 던져주고 있죠. 뭐 직선 구종에 대한 뭐 구위도 좋고 밸류가 높거든요. 그래서 83.1이닝 동안 삼진이 118개, 볼넷이 21개.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이 친구도. 다만 이제 실투가 조금 많아요. 실투가 조금 많다 보니까 이 피홈런이 좀 많기는 해요. 피홈런이 조금 많기는 하고 특히나 원정에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총 6번의 경기에서 30.2이닝 동안 18자책 5.28의 ERA. 이 홈 원정 기복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내일 경기장이 오리올 파크라는 또 타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구장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볼티모어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최근 5경기에서 홈런이 또 5개가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접전 저득점 가다가 뜬금포 치고 경기 가져가지 말란 법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볼티 프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8.5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양키스랑 미네소타 볼게요. 양키스랑 미네소타. 자, 이 매치업은 양키스가 이제 미네 상대로 1차전, 2차전을 잡아줬어요. 1차전 잡고 2차전 잡고 뭐 수위까지 내놔라 이런 상황인데 내일 이제 미네소타의 선발은 조 라이언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3번의 경기에서 132.1이닝 동안 0.92의 WHP와 2.79의 ERA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싱커 요거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거든요. 이 변화구에 대한 확실한 위닝샷이 좀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포심이라든지 뭐 싱커라든지 이런 구종에 대해서 충분히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팀이고 150km 정도에 대한 공이라고 한다면 양키스가 이거는 타이밍을 맞춰준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라이언이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건 사실 0.9에 2.79면 정말 잘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상성에서 한번 좀 무너지고 갈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네소타가 이 라이언 이후에도 최근에 불펜에 대한 과부하라든지 이 실점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역시도 아쉽죠. 아쉽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양키스의 선발은 이제 슐리틀러가 등판을 하는데 158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 이렇게 던져줍니다. 뭐 공도 빠르고요. 구위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커맨드가 조금씩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다행히도 미네소타는 조금 공격적인 타격 내용을 가져가는 팀이라는 점, 최근에 타격 내용 자체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미네소타가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9푼 8리까지 떨어져 있는 데다가 사실 집중력이 많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득점권 상황에서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실버 33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선발 싸움에서 양키스가 조금 비벼보다가 뒷심 싸움 구간 넘어가면은 조금 더 유리한 게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양키스는 이 베드너가 확실한 클로저로 조금 자리를 잡는 듯한 모습, 이것도 조금 인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도발이라든지 뭐 데비 윌리엄스라든지 얘네들보다도 얘가 최근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봤을 때 양키스에 대한 뭐 승리 가능성 뭐 요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양키스도 지금 갈 길이 바쁘죠. 그래서 어쨌든 뭐 양키스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총 7가지 경기 또 한번 같이 열심히 한번 분석을 진행해 봤고요. 만약에 오늘 저의 분석 내용이 조금 뭐 마음에 드신다든지 도움이 좀 되셨다라고 하시는 형님들은 이제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